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지난 총선보다 평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추가로 등록한 후보자들과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을 살펴봅니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전주시 을을 살펴봅니다. 전주시가 자동차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월급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4.7대 1로 지난 19대 총선보다 높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전북에서는 모두 4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4.7대 1로 지난 19대 총선 4.2대 1보다 다소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0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냈고 새누리당 9곳, 정의당 3곳, 민중연합당 2곳, 민주당이 1곳에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모두 12명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남원 임실 순창으로 모두 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 액수는 남원 임실 순창의 방경채 후보가 1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고창의 이강수 후보가 9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의 조준호 후보와 남원 임실 순창의 오은미 강동원 후보는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는 모두 19명으로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병 김성주, 군산 김윤태, 함윤경, 익산을 권태용, 정읍고창 김만균, 남원 임실순창 임종천, 김제부안 김종회, 완주진안 무주장수 임정혁 후보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최고령 후보는 72살인 전주갑의 유종근, 최연소는 38살인 남원 임실 순창의 김용호 후보입니다. 후보자들의 학력과 재산, 전과, 납세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기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추가로 등록을 마친 총선 후보자들과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갑에서는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가 추가 등록해 4파전이 됐습니다. 익산시 갑은 새누리당 김영일, 무소속 황세연 후보가 등록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을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와 무소속 김지수 후보가 추가 등록해 모두 6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정읍 고창은 무소속 김만균 후보가 등록을 마쳐 4명이 선거전을 치릅니다. 익산시장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최행식,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국민의당 정헌율, 무소속 김은진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JTBC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전주시 을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정 후보는 정당에 상관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게 일을 잘할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공약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5만 개 일자리 창출,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설립, 기금 운영본부 안착 등입니다. 또 80%의 중앙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 중앙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려고 하면 여당의 힘이 절대로 필요한데 여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절름발이 또는 외발통.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는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 무너진 서민의 삶과 희망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은 상위 1%에 대한 자본소득세 인상,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특별법 제정, 100% 국가 책임보육 실현 등입니다. 민생은 챙기고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의 지갑을 두텁게 하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장 후보는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기는 전북 중심 정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자동차와 유류세 인하, 전주와 완주 통합 등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먼저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이 되는 그런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또 더 창출이 됩니다.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성 후보는 이제는 묵은 정치의 때를 벗길 때가 왔다며 정치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핵심 공약은 삼천 수변 생태 문화공원 조성, 최저임금 만원 실현, 거점별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등입니다. 모악산의 지류인 삼천, 만경강의 상류인 삼천을 통해서 세뇌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일자리 3,0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을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간의 3자 구도 속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40대 후보인 무소속 성치두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거리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20여 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시 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등 7명에게 10만 원씩을 준 혐의로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육종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벼와 콩 종자를 이달 말까지 농가와 기관에 무상으로 분양합니다. 분양하는 품목은 녹색 찹쌀인 녹원찰벼와 흑갈색 찹쌀, 흑선찰벼, 조기에 숙성되는 검은 콩인 조생설이 등입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종자를 분양할 때 해당 품종에 대한 생육 특성과 재배 기술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주에서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주시가 자동차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월급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안에 카메라 2대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쉼없이 인식합니다. 명치 대상입니다. 5분도 안 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발견됩니다. 바로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 차량은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지원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총 13건에 102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영치 대상 차량입니다. 전주시가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30만 원이 넘으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처럼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합니다. 특히 압류 대상에는 그동안 자제해온 급여도 포함됩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태료라고 해서 세액 수입이라고 해서 납부를 지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전주시의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50%, 지방세 징수율 96%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해까지 못 받은 과태료가 327억 원, 징수를 포기하는 금액도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과태료를 일찍 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많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이 없고 LH나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대차 계약을 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기간은 2년씩 3차례까지 가능합니다. 전주시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주시립극단의 연극 벚꽃동상과 전주 해금연주단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 5년간의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 아름다운 벚꽃 동산에서 추억에 잠기지만 빚더미 속에 몰락해가는 지주일 뿐입니다. 결국 벚꽃 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극의 이야기는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벚꽃 동산은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마지막 연극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벚꽃 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집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비사 비죽, 가야금이나 거문고류도 아니고 대금이나 피류료도 아닌 해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주와 관현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로 떠오르고 있는 해금으로 전통 음악인 가곡을 연주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문 연주자의 그 전문적인 선율 아래서 그 해금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좀 찾아보고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겨진 주름 속에 안중근과 윤봉길 등 역사적 인물이 보입니다. 무수히 반사되는 표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관객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협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한 이강원 작가가 13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서울 용산역 신라 면세점에 전북 특산품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특산품관에서는 홍삼과 보석, 한지 제품 등 30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특산품관이 개관함에 따라 신라 면세점과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가 전북에서 보유한 특허를 쉽게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본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관련 특허를 쉽게 찾아보고 연구 과제나 제품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B금융지주가 오늘 제3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한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재선임했습니다. 김한 회장은 임기 동안 광주은행과 JB자산운용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안정화시켰고 전북은행의 수도권 진출,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수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18회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번 축제에서는 딸기 빨리 먹기 대회와 즉석 경매, 예술 공연과 노래자랑 등 딸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옛 수자원공사인 K워터 전북지역본부가 전북물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물미래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고 소중한 자원인 물의 발전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용머리 고개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인근 일부 주택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 고갯길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안행지구 등 일부 고지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는 긴급 보수 작업을 벌여 오늘 자정안으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A모 군이 밥을 먹던 중 구토를 하자 뺨을 때리고 다음 날에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와 진안이 10.4도, 전주는 12.7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